단원이 조금 바뀌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의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뉴턴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뉴턴 법칙, 뉴턴의 제3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물체의 괄호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의 형태 또는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물체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휴지 해서 이제 종이가 있는데 요거에 이제 반듯한 네모이긴 하지만 요거를 내가 힘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구기게 되면은 네모였던 모양이 요 자그마한 모양으로 변한 거죠.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킬 때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모양이 동그란 거를 또 힘을 가해 가지고 피면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때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 칠판에 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지했는데 이 정지한 물체에다가 요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게 되면 멈추겠죠. 즉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정지하려고 할 때도 힘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힘의 정의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들을 쓰나요? 뭐 파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포스 영화에서 뭐 스타워즈 얘기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에너지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여기선 포스 해서 발음이 좋진 않지만 포스 F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방향도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의 표시 벡터량이라고 해서 이제 방향의 표시를 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속력 속도 할 때까지만 다루고요.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게 크기도 있고 방향도 가지더라. 잠시 뒤에 얘기할 겁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힘의 3요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힘의 3요소라고 해서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작용점 이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화살표 모양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때의 길이 갖다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작용점은 요 지점에 힘을 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다음에 힘의 단위 뭐 길이의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시간의 단위 초, 뭐 일, 연, 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힘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해서 힘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아래쪽에 힘의 합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뉴턴 법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 이 공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3N으로 밀어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너무 어렵죠? 3 더하기 4 해서 이 공은 누가 밀었는지 몰라. 어쨌든 나한테는 최종적으로 총 3 더하기 4만큼 7N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받아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4N 건데 정반대 왼쪽 방향으로 3N 이렇게 누군가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1N, 반대 방향 할 때는 힘이 상쇄돼서 이제 작용하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더 고난이도의 문제가 등장을 했죠. 고난이도의 문제. 어떤 공이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4N, 위쪽 방향으로 3N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딱 봤으면 여기 두 개가 합쳐진 뭔가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한 1시나 2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는 뭔가 예측이 돼.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4N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4m, 여기를 3m 해서 보게 되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되는 거죠. 4대 3대 5m. 계산하는 거는 따로 안 할게요. 3제곱, 4제곱, 루트 씌운 거 5m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힘이 합쳐진 거다. 7N이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손실이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힘이 다 더해지는 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힘을 다 더했다 그래서 요 시그마 표현, 수학에서 다 더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그마 F, 힘의 합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말로는 R자 힘이라고도 합니다. R자 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이나 어떻게 힘의 합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R자의 힘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R자 힘이 뭐야? 뭘 구해야 되는 거지? 힘의 합성을 구하여라 라는 저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5N, 왼쪽 방향으로 5N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죠? 상쇄가 되겠죠?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즉 R자 힘이 제로인 상태고요. 이 상태로 그냥 정지에 있겠죠. 정지. 이런 식으로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만 제로가 돼서 물체가 뭔가 힘을 받지 않는 상황,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형. 그래서 위에 보면 한 점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 제로인 상태, 이런 거를 힘의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때마침 요 두 개의 힘의 합성이 이쪽 방향이고, 요 힘과 요 힘이 같다고 하면은 요 세 개의 힘이 다 어떻다?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 정지되어 있고 힘의 합성이 제로다, 힘의 평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힘의 분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경우 한번 볼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원래 요 힘은 존재하지 않고 대각선으로만 5N의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수학적으로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특수가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뭔가 삼각함수를 활용을 해서 X방향의 힘과 Y방향의 힘으로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합친 게 요거면 요거를 두 개로 나눈 게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를 힘의 분해라고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뉴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턴 제3법칙. 법칙? 뉴턴의 법칙? 뉴턴 제3법칙 중 첫 번째,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인데, 관성이라는 말을 처음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보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먼저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쇠구슬을 이렇게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여기까지 갈 거고, 만약에 기울어지면 이렇게 떨어진 게 여기 갈 거고, 이게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갈 거고.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은 쭉 펴면은 요 공은 영원히 굴러갈 거다 해서 이렇게 힘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런 걸 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뉴턴의 관성 법칙이죠. 말이 길어졌는데, 관성 법칙은 뭔가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 제로일 때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 유지. 어떨 때? 힘을 가하지 않으면. 힘을 어떤 물체에다가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정지했거나 움직이는 건데, 정지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했을 거고, 아니면 움직이던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이거나 아니면 빙판에 미끄러지는 어떤 물체에다가 움직이고 있는 녀석에다가 뭔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떠다닐 거다,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의 척도라고도 표현해요. 질량의 척도. 질량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판단하는 어떤 도구 같은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엄청나게 무거워. 막 1000kg짜리야. 그러면은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겠죠. 즉, 관성 상태에서 뭔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는 큰 힘이 필요하다. 무거운 녀석이. 만약에 가벼운 녀석은 작은 힘만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구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작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의 척도로도 쓰인다 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량 얘기는 그냥 잊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두 번째 가속도 법칙 가겠습니다.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 가속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속도의 정의가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런 건데, 힘하고 연계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거기에는 코끼리가 나와 있고 여기에 다람쥐가 나와 있는데, 뭔가 힘을 가했을 때 움직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코끼리 밑에다가 뭔가 보드를 이제 태웠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1톤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가벼울 것 같고, 다람쥐는 1kg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좀 거대한 것 같고, 코끼리에다가 먼저 100N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람쥐에다가도 동일하게 100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코끼리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할까요? 다람쥐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할까요? 힘을 동일하게 가했을 때 이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질량이 어떨 때? 질량이 작을 때 가속도가 더 커지더라. 질량이 작을 때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 작을 때 크다니까 반비례 관계인 거죠. 질량 앞으로 요거 매스라고 해서 질량의 기호입니다. 매스, 질량. 첫 번째,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에 있다 라는 거를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속도하고 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람쥐만 살펴볼까요? 똑같이 이 다람쥐에다가 100N을 가했을 때 다람쥐가 빨리 어떻게 움직이는지랑 1N을 가했을 때 1N을 가했을 때 다람쥐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100N을 가했을 때 다람쥐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더 큰 힘을 가했을 때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즉,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더 커진다. 즉, 비례관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이 관계를 두 개로 합치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하고는 반비례 있고 힘하고는 비례관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은 이런 거 비례관계, 뭔가 관계보다
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요게 수식으로 성립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상수가 붙는데, 요때는 때마침 그런 상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질량분의 힘이 성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면 좀 약간 복잡해 보이니까 요거를 최종적으로 F는 요 넘어가게 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해서 F는 ma, F는 ma 해가지고, 물리를 안 배우는 친구들도 첫 번째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 공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외우고 있는 거고, 깨울 때도 이제 막 잠꼬대 하듯이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막 자고 막 코 골고 있는데 야 일어나 하면 F는 ma 하면서 일어날 정도로 어떤. 그 다음에 나눠준 프린트의 아래쪽에 보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뭐 가로로 되어 있는데,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항상 어떠냐? 일치한다 라는 게 좀 약간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가속도랑 뭐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을 했었는데, 가속도의 방향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얘 자체가 헷갈린다 그러면 힘의 방향만 생각하시면 가속도의 방향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람쥐를 왼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게 되면 다람쥐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겠죠. 즉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더라 하는 내용이고, 다람쥐가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다람쥐는 속력이 느려지면서 뭔가 정지하겠죠. 그럴 때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가속도가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즉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뭔가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덜 헷갈릴 수가 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속도의 법칙을, 공식을 유도했는데 기호만 나오면 헷갈리니까 아래쪽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예시로 나와 있죠. 질량이 2kg인 물체에 5N의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는 얼마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뭔가 마찰이나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은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F는 ma라고 해서 가속도의 법칙을 얘기했고 5N을 가했고요. 2kg이라고 하는 물체이고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2.5m/s 제곱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작용 반작용 하도록 할게요. 하루 만에 뉴턴 법칙을 다 이렇게 끝내는 거네. 이렇게.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손으로 핀을 누르고 있습니다. 앞정처럼 생긴 핀을 누르고 있는데 좀 잔인하죠?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앞핀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앞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핀이라고 하겠습니다. 앞핀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내가 핀을 누른다 이렇게 표현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예시로 내가 핀을 누른다. 무슨 소리냐면 손을 가지고 핀을 누르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만 상상을 해볼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내 손이 어떨까? 아프겠죠. 살살만 누르면 아픈데 아주 큰 힘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꽂혀가지고 피가 이제 막 철철철 넘치고 더 세게 누르게 된다면은 구멍도 뚫리는 막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내가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는데 왜 내 손이 아픈 거죠? 왜 내 손가락이 피가 나고 아플까? 즉, 이 핀도 나한테 뭔가 힘을 가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얘들아 조용히 잠 깨야지 하면서 칠판을 딱 때렸는데 내 손바닥이 아파. 내가 이 칠판을 때렸는데 왜 내 손바닥이 아플까? 순간적으로 이 칠판도 내 손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내 손바닥이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의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힘은 항상 가로가 되어 있는 쌍으로 둘이 동시에라는 거죠. 쌍으로 작용한다. 작용한다. 어떻게? 동시에. 쌍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같은 힘으로. 동시에 쌍으로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손으로 요 앞정 핀한테 100N의 힘으로 누르게 된다 그러면 이 앞정도 내 손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가하는 거야? 100N의 힘으로 가하게 되더라.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건 잠시 뒤에 이제 평형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핀을 누르는 거를 지금 100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이 핀을 누를 때 100N을 달는데 이 핀도 손한테 100N의 힘을 가하는 거죠. 즉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기만 하면 얘를 이렇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되지? 이 친구를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힘은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핀이 나를 어쩌고저쩌고 서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찌른다로 바꿀게요. 찌른다. 이게 반작용이고 즉 작용 반작용은 동시에 쌍으로 작용하고 같은 힘이 작용한다. 즉 핀이 나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찌를까요? 100N의 힘으로 찌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다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어떤 문장이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작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주어 목적어를 바꿔가지고 쓰시면 얘가 무조건 반작용이 되더라. 요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와 연관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까 힘의 합성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5N, 왼쪽 방향으로 5N 해서 얘도 작용 반작용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5N, 반대 방향으로 5N, 얘는 아래 방향, 얘는 윗 방향, 힘의 크기도 같아요. 그런데 얘는 왜 힘의 평형이고 얘는 왜 작용 반작용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힘의 평형, 어떤 경우는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 왜 그럴까? 정답은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손이 핀한테 각각의 힘이 얘한테 100N, 얘한테 힘이 작용하는 각각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 어떻게 물체에 작용하느냐의 약간 차이점에 의해서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한 물체, 얘는 각각의 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도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 3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봅시다. 지면에 물체에 놓인 채 정지해 있는 게 있는데 5kg짜리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그다음 거기 무슨 표시로 되어 있죠. 앞으로 모든 중력 가속도는 앞으로 이제 중력 가속도는 9.8m/s가 아니라 10m/s 제곱으로 표기를 해서 계산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9.8을 직접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없는 한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얼마일까요? 힘이 작용하고 있어. F는 MA만큼 작용하고 있고 이때 얼마만큼의 질량? 5kg 곱하기 이때 가속도가 생기는데 지구가 잡아당길 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10입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느냐? 5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게예요, 무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거. 제 몸무게가 70kg인데 왜 70kg이냐? 지구가 저를 70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요게 중력이라고 했어. 그럼 중력의 반작용은 뭘까요? 반작용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좀 전에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된다고 했죠. 즉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했죠. 작용이 50이었으니까 얘도 50N이더라. 즉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물체도 지구를 위쪽으로 50N으로 잡아당기더라 하는 거죠. 둘 다 잡아당기면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물체만 떨어지고 지구는 올라오지 않죠?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지구가 딱 올라와서 제 다리에 척 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체가 얘를 50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얘가 MA 해서 지구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와 같이 작용하겠죠. 질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속도가 거의 0에 가깝더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물체에 비해서.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이 지구와 맞먹는다. 지구랑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하면 정말로 요 중간에서 만나겠죠. 얘가 요만큼 이동했을 때 지구도 요까지 와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겠죠. 세 번째,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요 바닥이 이 물체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에서 눌려지고 있겠죠. 얼마만큼 눌려질까요? 당연히 얘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만큼 작용하는 거니까 50N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번째, 그럼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원래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50N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이 물체가 만약에 힘이 없다라고 하면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서 뭔가 부셔지거나 할 텐데 여전히 정지 상태라고 하는 소리는 이 물체를 정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50을 작용했는데 정지했대. 정지했다라는 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 합성해서 R자 힘이 제로인 상태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50인데 R자 힘이 제로가 되려면 얘를 어느 방향으로? 밑방향으로 50 같은 힘으로 밀어줘서 상쇄돼 가지고 R자 힘이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지면에 의해서 수직하게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노멀 포스라고 해가지고 얘도 기호로 N을 쓰는데 뉴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호는 잘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항력에서 50N이더라 라는 거. 5번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인 힘은, 평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인 힘은, 물체 같은 경우가 중력이라는 거는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평형이라고 하는 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죠.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는 이 바닥이 얘를 밀어내는 힘. 어쨌든 이 물체의 아래 방향, 밑방향이니까 얘는 수직항력이 평형을 하게 하는 힘이더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봤고요. 아래쪽에 이제 예제 두 번째. 사람이 손으로 물체를 10N으로 이제 추가해서 누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50N 작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정지해 있고 바닥도 꺼지지도 않았죠.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 바닥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물체가 누르는 힘 50에다가 사람이 누르는 힘 10이 더해져서 떠받치는 힘이 60N이 되겠죠. 수직항력은 60N이 되더라.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빙판길에서 얼음판 위에서 질량이 60kg인 어른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40kg인 소년이 서로 이제 손치기 막 밀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120N의 힘으로 밀고 있대요. 어른이 요 아이를 120N의 힘으로 밀고 있대. 그러면은
어른이 아이를 민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120N. 요게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반작용은 얼마일까요? 어떤 걸까요? 반작용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서 아이가 어른을 민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120N. 같아야 되는 거죠. 방향은 반대고 같은 힘으로 밀어낸다라는 거죠. 이럴 때 아이의 가속도는 어른은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120N. 그래서 F는 ma 쓰시면 되죠. 120N이고 60kg이니까 가속도가 얼마예요? 가속도는 2m/s 제곱. I도 마찬가지죠. F는 ma 해서 120N이고 질량이 40kg이니까 따라서 가속도는 3m/s 제곱. 즉 가벼운 친구가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것도 판단하실 수가 있고, 같은 힘이니까 질량비에 따라서 가속도의 비가 또 이것도 3대2, 2대4 이제 반비례하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해서 뉴턴의 제3법칙까지 빠르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성력, 운동방정식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